주말에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좀 예정이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산됐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2 회동이라고 하면 원내대표, 정책의장 이렇게 2+2. 아니, 2+2면요. 예. 원내대표, 원내수석. 아, 원내대표, 원내수석. 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이니까요. 네, 나가실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왜 무산된 거예요? 뭐 이제 회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예. 무산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 얘기를 예. 계속 하고 있고. 상임위. 그렇죠. 상임위원장 이제 배분과 관련해서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제 7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달라. 우리도 이제 같이 서로 얘기를 하자. 예. 왜 그러냐면 의견 접근이 있어야 예, 예.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회동을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거부한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거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래요? 예. 뭐 회동에 대한 사실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예. 이제 회동이 이제 무산됐는데 예. 원래 이제 만난다는 것은 다 공개예요. 국회에서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다 알려지는 건데 이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비공개가 원래 원칙이고 서로 예.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이제 발표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예. 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회동이 이제 무산됐는데 그럼 하나의 어떤 핑계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예.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토요일 날 정치가 좀 급박하기는 했어요. 연금개혁과 관련된 맞아요. 뭐 예. 이슈가 워낙 컸고 특히 예. 이제 최혜병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는 또 뉴스도 계속 나왔고 예. 또 최혜병과 관련된 대통령실에 관련된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급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금 개혁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예. 당장 내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뭐 여야 합의 처리되기 때문에요. 예. 뭐 언론에서 뭐 야당 단독 처리하냐 그런데 단독 처리하는 건 어려운 거고요. 국회법 자체로 불가능하다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이제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연금개혁 특위 안에서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라고 예. 간절하게 절실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처리 자체가 안 되니까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체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예. 실제 이 문제를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연금 개혁을 21대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안에서 협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동안 사실은 연금개혁 특위가 뜬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제 기억에 네. 대선 후보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에 아마 안철수 당시 후보가 연금개혁 얘기하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나 해야죠 이렇게 동의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영수회담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예. 대표와. 그때는 있었죠.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이제 두 가지 안이 예, 이제 예, 집약됐다. 예. 하나가 뭐냐면 소득보장론하고 재원안정론이었는데 예. 그중에서 지금 요즘 얘기가 나오는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예. 가장 중요시 여겼던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금개혁 한다고 하면 대통령 결단만 남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죠. 예. 그리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지나다가 지금 이제 국회 막판에 네네. 한 2, 3일 남겨놓고 자 소득자치율 44% 받을 테니까 대통령님 원포인트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한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정략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러는 것 같던데.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정략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07년 이후에 예. 이 연금개혁 모수개혁 자체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도 절실하게 이 부분부터 이제 해결하자 모수개혁부터. 그런데 예. 모수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50%냐 45%냐 팽팽하다가 우리 당이 이제 45%까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43% 나오다 보고 또 유경준 간사는 44%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건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거를
모수 개혁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구조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그 구조개혁 얘기는 하지도 않고 숫자 몇 개 합의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 22대에서 가서 구조개혁까지 충분히 다시 논의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항상 보면 어떤 예. 협상 과정을 보면 선후론이 있고요. 병행론이 있어요. 예. 선 이제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구조개혁이 있을 수 있고 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병행론을 하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실력과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와 실력과 추진력 저는 담보돼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들어서 연금 개혁을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 정부안이 없었어요. 정부안이 없다 보니까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나와서 상당히 오랜 동안 숙성과 공론화 과정을 해서 모수 개혁이 집약돼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 빅딜과 스몰딜이 있잖아요. 예.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일괄 타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모수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쉬운 그래서 거라도 하나 쉽게 하자. 얘기하면 쉬운 거 모수개혁 자체도 어려웠죠. 2007년부터 지금 17년 동안 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구조개혁이라는 게 더 어려워요. 기초연금, 어렵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까지 다 하자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 실력으로 이 실력으로 구조개혁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어떤 핑계로 지금 이 문제를 구조개혁까지 하자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뭐 정치적인 정략이다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걸 할 의지가 있느냐 정말. 그러면 할 실력이 있느냐. 저는 그런 의지와 실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모수개혁 숫자 조정하는 거 반대하는 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네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의도보다는 이 자체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던 것 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했잖아요.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지금 볼 때 연금 개혁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하면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정부안도 만들고 충분하게 그다음에 구조개혁 얘기를 또 하는데 구조개혁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로드맵까지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1대 지금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2년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대로 넘기자 이게 책임 회피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구조개혁까지 할 의지가와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있습니까, 역으로 물어보는 민주당은? 거예요. 구조개혁을 하려면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금개혁을 제1 슬로건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이 네. 정말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구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 연금개혁, 모수개혁 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슨 구조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럼 것이죠. 정부에서 22대에서라도 구조개혁안을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 지금 뭐 논의 테이블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하겠는데 저는 선모수 개혁 후 구조 개혁으로 가야 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다. 절차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예정이었던 주말에 네네. 2+2 회동에서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할 예정이었다. 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물밑에서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숫자는 합의가 된 거예요? 11대 7? 아니 이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예. 이 관례대로 보면 이제 11대 7이고 예. 그래서 7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자. 우리 11에 대한 것도. 예. 근데 그 7에 대해서는 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논의의 진전도 없는 거예요. 국회법을 제가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국회의원 22대 임기가 시작한 7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고 이틀 내에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장 선출하고 이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협상을 끝내고 도장만 찍어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5월 1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을 만나서 벌써 2주가 됐단 말이에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절차적 과정만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죠. 11대 7에 대한 준수 그리고 국민의힘이 7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을 내놔야 서로 협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안을 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안들이 제대로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법 준수해서 11월 7일 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은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오늘 5월 27일이잖아요.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또 열흘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생각을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2주째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의원님 뭐 11대 7, 10대 8, 뭐 12대 6 요 숫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네네. 7 중에 뭐가 포함된 그렇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7 항상 중에 보면.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을 안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법사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 때문에 우리는 아니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특히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단,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난항이 됐냐면 실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특검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비호하는 데 있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예요. 법사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사위는 당연히 야당 몫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윤석열 정권의 이런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대통령실과 연관된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대한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관된 입장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언론의 자유도 지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방위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쟁점 상임위 다 가지시겠다는 건데. 아니죠. 분명히 우리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인지를 내놔라. 그래야 서로 의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동안 저희는 그 이전부터 이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안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주 동안 공전이 되고 있다. 의원님 솔직히 그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그러면 뭐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다 가지세요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예상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할 거라고. 그 입장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개를 양보 못하겠다 국민의힘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법대로 표결? 아니 이제 선출이구나 표결이 아니고. 표결이죠 표결. 표결? 선출을 하고 이제 상임위원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국민의힘의 안을 내놔야 서로 협상과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자체를 내놓지 않은 2주간의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 개 다 반대. 세 개 다 가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안이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그 이전에 얘기하기 전에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7개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개 안을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대한 것만 이거 반대한다라고 하고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다라는 것은 이 협상을 지리하게 지연하겠다라고 하는 것, 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저는 읽혀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갑니까? 그거는 뭐 추후에 법사위원장 관련된 것은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판단해서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 보니까 당원들은 막 요구한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제가 있는 것 여기서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제1전선으로서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인물과 유능함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임명이 돼서 선출이 돼서 개혁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내일 재표결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나 이탈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당의 의원들 그리고 저희 당에서 탈당했던 의원들 다 지금 주말에 이미 이제 체크를 들어가서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긴장 관계인 거죠. 몇 표 정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표심을 아니 어떻게 합니까? 여권에서 한 4명 정도는 찬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플러스 몇 명 더 나올 거로 보세요? 4명의 그
성향을 보자고요. 안철수 의원 그리고 네. 김웅 의원, 유희동 의원, 최재형 의원 아닙니까? 예. 대부분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에 있는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원들이 왜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던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대다수의 지금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당론이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론을 따를 것이냐 양심을 따를 것이냐 소신 투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역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탄핵 여론전이다. 탄핵 빌드업이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쪽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대동사예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억강입니다. 그리고 부약,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약이거든요. 억강 부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상이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 사상적 토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저는 국민의힘 당이죠. 국민의힘 당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느냐.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 권력 남용을 억강 강한 것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 나서달라 이런 의미의 호소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